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된 자주포는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M110 8인치 자주포가 있습니다. 항공 수송이 가능하도록 동일차대 여러 종류의 화포를 탑재하도록 계획된 자주포 시리즈로 현재 이 자주포를 운영하는 타 국가들은 장신포의 M110A2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군의 M110 자주포는 기본형으로 단포신으로 사용에 제약이 많고 오픈탑의 자주포로서 방호력 면에서는 견인포와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구경의 자주포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는데 주포의 사정거리는 16.8km이며 랩탄을 사용 시 30km이고 지속 사격의 경우 2분에 1발이지만 급속 사격 시에는 1분에 2발도 사격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M107 자주포는 4단 포병이 운영하는 155mm보다 긴 사정거리를 보유하는 군단 포병이 운영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역시 처음부터 항공 수송에 용이할 목적으로 극단적으로 가볍게 설계되었는데요. 이 자주포의 최대 특징은 차체의 2배에 가까운 포신으로 안정성을 고려해 좌우 30도씩만 회전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또한 개량탄 사용 시 32km로 K55 자주포의 24km보다 길어 대포병 사격용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주포 세력의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K55 자주포는 삼성항공에서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라이선스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 자주포는 1984년 한국 삼성중공업에서 개발 생산하여 야전에 배치된 화포로 현대전에 적합한 기동성과 생존성, 자동 사격지 능력을 갖춘 우수한 자주포입니다. 차체는 특히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경장갑차이고 완전궤도식으로 산악 및 늪지에서의 기동성이 우수하여 한국 작전 환경에 적합한 자주포인데요. 특성으로는 자동화 사격 지휘체계와 정밀 사격 통제 장치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제한 산출이 가능하여 명중률이 우수하고 신속한 사격과 양호한 방어력과 궤도에 의한 야지의 기동성은 포병의 생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K55 자주포는 장갑의 보호로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조건으로부터 승무원과 탄약을 보호하며 이러한 우수성은 32개국 국가에서 직도입 또는 면허 생산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K55는 이미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K9의 화력, 기동력, 방어력 모두 뒤떨어져 있지만 성능 개량을 통해서 주력 자주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는 1990년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100여 산학연이 참여해 혼신을 다해 개발한 대표적 국산 무기체계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자주포 얘기를 하는데 왜 미국 자주포 얘기를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실 한국의 자주포 기본 개념과 뿌리는 미국의 자주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K9 자주포도 한국의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이긴 하지만 미국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주포 개발 역사는 이 말과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K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155mm 자주포 몇 종이 나와 있고 부분적으로 우월한 성능을 지닌 것도 있어 세계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운영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면에서 K9 자주포보다 확실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자주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화포의 경우는 미군의 M102A2 105mm 곡사 등을 모방 개발하여 개발 역량을 쌓은 후 KH-179와 미군의 M109A2 155mm 자주포를 국내 면허 생산한 K55 자주포를 작전 배치하는 등 화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사거리 40km급 증대, 명중률 향상, 높은 발사속도,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 포탄 효력 증대, 사격 통제 자동화 등 6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화포 성능의 혁신적 향상을 꾀하고 있었는데 한국군도 이와 같은 첨단 성능의 화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K55 자주포의 배치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전혀 새로운 자주포를 요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견인곡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보다 성능이 한층 뛰어난 화포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초 발사속도 향상과 화포 자동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후 1989년에 신형 155mm 자주포 개념 형성 연구라는 새로운 자주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형 자주포 개발 추세에 부응하는 K9 자주포 연구 개발의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이후 K9 자주포의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 K9 자주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성능을 세계에서 자랑하는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1999년 연평해전에서 패배한 북한이 1000배, 1000배의 보복을 공언하며 남북 간의 위기를 고조시키던 시기였는데 군은 이때 육군이 획득 배치하려던 K9 자주포를 해군으로 전환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K9 자주포는 아군을 향해 도발해온 북한의 포 진지를 타격해 대적 대응 전력으로서 그 위력과 위상을 세계에서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2000년대 전장이 요구되는 조건인 화력과 기동력, 생존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전투 중량 47톤의 포신을 포함한 길이가 12m에 달하는데 최대 1000마력의 힘은 우수한 주행 가속성, 용이한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격 절차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화포는 초탄 발사에 2분에서 11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대 발사 속도도 분당 4발 이상은 곤란했습니다. 반면 화포 자동화를 이룬 K9 자주포는 초탄 발사가 30초 이내에 이루어지고 나아가 15초 동안 3발을 쏠 수 있는 급속 사격 버스트 파이어가 가능하여 최대 분당 6발을 발사하는 등 대량으로 화력을 투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속히 진지를 이동해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 작전도 가능한데 이는 기동성과 함께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자동화된 포탄 이송 장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덕분입니다. 또한 자주포의 사격 충격량은 전차의 약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지탱하며 정확히 사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드를 땅에 고정해야만 합니다. 한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저도 포병 출신으로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9 자주포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능을 종합해보면 K9 자주포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155mm M109A6 팔라딘보다 사거리와 발사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보이며 영국의 AS90보다는 사거리와 반응성, 기동성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이런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던 K9 자주포도 세계의 신개발 무기에 대해서는 점점 역사의 장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영 중인 K9 자주포는 지금도 출중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개발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기술 선도국들의 발전 속도에는 뒤처지고 있으며 이미 러시아의 칼리차, SV 자주포 등 K9보다 발전된 무인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가 개발 단계를 넘어 서서히 실천 배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ES-35 칼리차는 155mm EA-884와 아르마타 범용 전투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의 차세대 자주포는 분당 최대 16발이라는 놀라운 발사 속도와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70km의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 특정 과업별로 탄종과 요구되는 장약의 양을 자동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발의 포탄 발사 시 각 포탄이 상이한 탄도를 따라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적을 타격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칼리차 SV 자주포는 전술 미사일 체계와 유사하여 적 포병 사정거리 밖에서 지휘소, 미사일 방어 시설, 통신선, 적 후방 중심 포대를 파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현재 K9 자주포 뒤를 잇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자주포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를 보면 포탑 부분은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해 병력에 의존하지 않고 신간 결합과 장약을 장전하여 분당 발사 속도와 지속 발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다량 사격간 포신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신 냉각 기술을 적용해 단시간 내 포신의 과열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현재 화약에 의한 발사 수단을 개선하고 사거리와 발사 속도 향상, 장약 미사용에 따른 작전 지속 지원 소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체 부분은 저소음 및 고내구도 궤도 기술을 적용해 기동력 및 항속거리를 향상시키고 사격 통제 장치 부분은 원격 사격 통제 및 발사 장치를 적용해 자주포 조종석이나 원거리 이격된 사격 지휘소 등에서 무선으로 사격 통제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모든 무기 체계의 개발은 최종적으로 완전 무인화된 자주포를 원격 주행장치 모니터를 조작하는 인원에 의해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 단계로 구체적인 소요 검증 등 사업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한국 차세대 자주포는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신간 장입과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되며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고 둔감 탄약을 적용하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10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그 구조나 목표 성능이 미국에서 개발했던 차기 자주포 크루세이더와 유사하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신의 자주포는 155mm 589경장 슈퍼 장약을 쓰는 랩탄 기준 사거리는 70km 이상이 될 것이며 정밀 유도 키트를 부착해 어느 사거리에서든 10에서 30m의 CEP를 보여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활공 포탄 사용 시 최소 목표 사거리 100km, 최대 130km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기존 1000마력에서 두산이 새로 개발한 파워팩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엔진은 1500마력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외에도 지속 사격 능력의 확보를 위한 강선 내마머 코팅 도금 기술과 중감 탄약 기술, 주태력 최소화를 위한 연식 주태 기술이 적용되며 무인 포탑화되어 승무원도 3명으로 줄어들고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2024년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개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K9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사격 지휘 체계를 자동화하여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러한 개량들이 적용된 차세대 자주포 전투력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K9 자주포보다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래 지상전장 운영 개념은 한층 발전된 정보와 과학화 기술에 의하여 전장에서의 시공간적인 제한사항이 극복되고 무기 체계의 사정거리 정확성, 파괴력의 향상으로 효과 중심의 작전 수행이 더욱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국이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자주포 천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